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고대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예, 자 오늘은 무료 방송이 좁히고 못했고요. 일단 끝나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으시니까 저희는 친구로 그러면 매일같이 어떤 시황 올려주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리뷰 종목으로 봐야 될 거는 우선 첫 번째 삼성전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삼성전기가 네. 일단 대형주 맥락에서 한 번 정도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갔습니다. 삼성전기를 여러분께 언급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은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아직까지 시장이 답보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기조 자체가 좀 강한 상태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그 MLC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MLCC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시세가 벌써부터 시장보다 또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현재 기술적 측면의 주가는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후에 2차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죠. 지수에 비한다고 한다면 정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기가 쉽지는 않은 이런 장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수가 하반기 경기 나온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에 나서는 것이겠죠. 중소형 반도체 내지는 중소형 IT 섹터들 외에도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 있는 등치 큰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반등은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또 등치가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DB 하이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와는 다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 맥락의 종목이었죠. DB 하이텍의 주가도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참 지리한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단 상승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또 한 번 눌림을 주는 상태고 그 눌림을 준 상태에서 오늘 양봉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미 중간 바닥을 친 상태고 친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DB 하이텍의 주가도 저는 중간 바닥은 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등치가 큰 이런 종목 들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 했을 때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AP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딘 그런 상태였었죠. 이미 여러분께 OLED 관련주들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의외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자. 그리고 안전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잡아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OLED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폴더블 대전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폴더블 폰과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소형 OLED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고요. 코로나19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대형 OLED TV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현재 주가는 완전 대바닥권이다라는 측면이겠습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합니다. 다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투자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볼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도 봤어요. 좀 이 종목은 우리가 생각했던 폭발적인 급등이 그쵸. 아직은 안 나와서 지루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AP 시스템 체크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 한 큐는 모멘텀 부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좀 의외인 게요. 오늘 코스닥이 네. 1년 9개월 만에 그렇죠. 800선 돌파했어요. 물론 오늘장 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승을 보면서 저는 모멘텀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부재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일단 모멘텀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가의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장을 이끌기는 좀 힘들죠. 일단 뭐 미국 증시도 강밥 정도 해가지고 상승세를 보였고 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또 갔다가 또 밀리고 이러면서 종목별로도 굉장히 엇갈리는 이런 장세고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도 없고 또 일부 바이오제약주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일단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좀 올랐었고요. 또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실질적으로 백신 개발이 나오느냐. 이것이 퀘스천 마크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은 좀 출렁거리고 좀 답답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흐름들은 약간의 상승 기조는 살아있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약화됐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일단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간까지 백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백신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이 뭐 7월 말이냐 8월 될 것이냐 여전히 시간 공백이 남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질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구심은 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정말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질 수 있어?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는 아직은 못 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하방 경직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합선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내 중국 영사관 폐쇄 등 미중 간의 갈등도 역시 또 불거져 나오는 상태죠. 시장이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고 조심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조그만 변수만 나와도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중 간의 갈등이 미국 경제라든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민감한 구간에서 이런 변수들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향후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그리고 경제 지표가 앞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언제쯤 나오는지 이거 보시기 바라고 또 이제 중국 증시도 중요한데 오늘 중국 증시도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흐름 자체는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좀 고무적인 현상이 뭐냐면 나스닥 시장의 우상향의 추세 상승세가 살아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S&P 500 지수도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제 다우지수마저도 미미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미미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옆을 기어가는 기간 조정 형태였습니다만 추세가 살아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를 본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도 조심스럽게 추가적인 반등세를 3대 지수가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코스닥 차트 일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과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가 미미하게 우상향으로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 코로나19 지수대를 뚫었고요. 그리고 지지난해 고점도 뚫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가는 5일이평선 중심으로 해서 정비열 상태에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거든요.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추세가 모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모멘텀 부재하지만 호재, 그리고 상승 흐름은 살아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위기가 그렇죠. 서로 영사관을 폐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시장의 미중 무역 갈등으로 번져지면서 우리 지수의 상승 그리고 전 세계 지수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는 게 무서운 건데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미중 갈등은 이어지겠습니다만 무역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가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한 수 들어볼게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내일 한 수는 공포보다 기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포보다 기대. 여기에서 미중이라는 공포가 살짝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대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 기대할 수 있는 호재들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목할 게 일단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계감이 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시장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매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경계감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지만 경계감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계감보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큰 시장이라는 걸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이것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더군다나 백신 개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 제품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경기감보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도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 의해서 이제 미국도 부양 대책이 나오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거 말고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끌 만한 악재라든가 그런 공포적인 악재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증권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다우지수 3대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그리고 중국 증시도 모두가 우상향의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분명히 코로나19 지수대로 회복을 하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도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계보다는 공포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요,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3%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3분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이 2분기 수출이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하반기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인 출하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더불어서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재가가 진행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자 6월 중국에 대한 수출이 9.6% 증가하면서 수출도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조짐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빠른 속도로 대처를 하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 재개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회복될 것이고 3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5G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지하철에서 지금 5G를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작업을 한 그림입니다. 2호선과 9호선하고 그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G가 본격적으로 개통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또 글로벌 국가에서도 코로나 투자, 그러니까 5G 투자가 이제 딜레이가 됐었죠. 이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5G 산업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이러한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도 5G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5G 투자도 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좀 쥐할 수 있는 장 잘 버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 무엇일까요? 자, 5G는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5G 조금 배제를 하고요. 자, 오늘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FST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테슬라던가 테스나 이런 네. 종목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안 갔던 종목이 확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키 맞추기 장세가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좀 더 강했습니다만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까지도 동반해서 반등에 나서는 형태여서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 업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FST라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FST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로 등극했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저점에서 거의 500% 이상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종목이고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눌림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이제 포토마스크용 이제 보호막인 펠리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온도 조절용 칠러를 주려고 생산한 업체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삼성과 TSMC 같은 이런 굵직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EUV 공정과 관련해서 EUV 공정을 집중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EUV 공정과 공정을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바로 이 종목이다.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 EUV 공정은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장도 과거보다는 이제 초미세 공정과 함께 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고단으로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미세 공정은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있고, EUV 공정은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눌림을 주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인데,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주가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만큼 위에서의 성장 가치가 큰 겁니다. 현재 주가는 두 번째 바닥을 찍은 상태고 미미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주목할 게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다시 한번 옆으로 기었다가 더 가느냐, 요겁니다. 결국엔 중요한 거는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난데,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엔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시간을 가지고 볼 만한 단계다.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면서 중기적인 이단 반등에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성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목표가는요. 자, 직전 고점은 일단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보고요. 중장기간점에서는 직전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1차적으로 35,000원 정도 잡아드릴 거니까 35,000원 보시고, 요 구간 너무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또 너무 급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대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ST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선두주자로 SNS텍과 함께 먼저 크게 시세를 분출했다가 다시 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FST 저희는 주목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